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6시 58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강하게 올랐다, 많이 올랐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1% 정도 올랐고, 전업종 전 종목이 골고루 다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많고요. 하락 종목 수 얼마 안 되고, 강한 상승장,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업종 전 종목 셋 초록색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만 눈에 띄는 거는 에너지 섹터가 안 좋다, 나 홀로 급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기름값이 떨어졌구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긴장이 완화됐구나, 그래서 시장이 올랐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쟁 이슈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유로 전쟁의 긴장감이 확 완화가 돼서 시장이 그에 의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요겁니다. 그 전쟁 우려, 전쟁 걱정 때문에 시간 외에서 좀 쫄아 있었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어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락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긴장하고 있던 게 확 풀리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쫄아 있었는데 그런 긴장감이 한순간에 확 누그러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보우먼 이사, 연준 보우먼 이사도 금리 인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에요. 이로써 연준 월러 이사하고 보우먼 이사하고 두 명이 7월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한 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금융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런 것도 시장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파월 의장은 7월 금리 인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는 좀 다소 매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FOMC 회의 이후에 보우먼 이사하고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으니까 FOMC 내용은 시장에 다 반영되고, 그거는 이미 잊어버려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 외에서 이미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나스닥이 어제 그 중요한 저항, 그죠? 중요한 저항이 어디였다고요? 6월 11일 날, 수요일, 요 날에 고가가 중요한 저항이죠. 이날의 고가는 뭐냐면은 사실상 전고점 저항에 해당하는 자리죠. 전고점 저항, 역사적 전고점, 그 자리에 해당하는 그 저항이 여기인데, 11일 날의 고점인데, 그 자리를 어제 바싹 도전했고, 이 자리에 어제 도전한 거는 한 번, 두 번째 도전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도전을 했고, 오늘 시간 외에서 이미 강한 매수세로 이미 이 저항을 돌파한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봐야 알겠지만은,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은 이 자리 레벨업 돌파 안착이 굳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사실상 오늘 밤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레벨업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미국 증시는 이제 좀 탄력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의 목표치가 더 열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이 구간에서는 보수적 대응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이 저항을 넘어서고 돌파 안착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 돼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안착을 한다면은 이제 보수적인 대응은 좀 잊으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장기 상승 추세를 분명히 한번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를 잘 소화해가지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미국 증시고,
하여튼 뭐 저의 생각에는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 포모 이런 것들이 이런 레벨업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동력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돌파 한착을, 이런 레벨업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이유가 중요하진 않죠. 하여튼 이 레벨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보수적인 대응을 뭐 좀 잊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달리려고 하고 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 미국 증시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 세계 증시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긴 있는데요. 과거의 흐름은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또 독특하게도 달러 약세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 약세와 미국 증시 상승,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 강세, 그죠? 달러와 약세가 미국 증시 강세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라서, 예전과 같이 미국 증시로의 쏠림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라들 소외되고 뭐 이런 현상은 사실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레벨업 하는 거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좋게만 볼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이제 레벨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실상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에 와 있고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고민하고 있고, 변동성, 그죠? 미국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박스권인데, 이제 오늘 밤에 이 박스권을 붕괴시킬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을 붕괴시키면 시장이 많이 안정됩니다. 오늘 밤에 그 돌파 한착 할 수 있나 없나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채권이 30년물 국채인데요. 채권이 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은 사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를 불려와가지고, 전쟁은 재미있게도 이 채권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보험원 이사하고 원러 이사가, 연준의 보험원과 원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30년물 선물이. 그래서 어떤 그 최근에 얘가 지지력을 좀 많이 확보했고, 지금 얘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가 어떤 마디 가격, 중요한 저항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레벨업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레벨업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채권이 이 자리를 조금 박차고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좀 긍정적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내용이 살짝 있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이 금융시장이 지금 변곡 부근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뭐죠? 물론 상승하고 있었지만은 레벨업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한다. 이것도 변곡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던 친구가 이 상승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거나 레벨업하는 거, 이런 것도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락하던 친구가 상승하는 것만 변곡이 아니고, 하락하는 친구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도 변곡입니다. 그죠? 상승하는 친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변곡, 상승하는 친구가 하락하는 것도 변곡인데,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이 어떤 변곡 부근에 와서 대부분 다 어떤 뭐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미국 주식시장은 레벨업 하려고 하는 그런 변곡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채권은 채권은 그 물론 뭐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은 아닐 수 있으나, 어쨌든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올라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바닥 확인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니까 채권도 변곡 부근에 그런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유로화 볼 건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이 유로화의 상승 흐름, 또 달러 약세가 좀 이제
좀 주춤하는 걸로 봤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어제 하루 만에 다시 5일선을 돌파한 척하고, 이런 건 더 가겠다라는 거죠. 그죠? 위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몇 거래일째 이 중요한 지지선을 지켰죠. 지킨 꼴이 됐고, 고점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렇게 의미 있는 변곡은 아닙니다만은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곡의 의미로 봐줄 수가 있겠죠. 저는 얘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변곡을 어젯밤에 생각을 했는데, 깜짝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변곡으로 지금 작용을 하려고 하는, 오늘 그런 변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75달러는 이제 저항이 됐고 5일선을 붕괴시켰죠. 확실히 붕괴시켰죠. 국제유가는 이제 그 65달러와 75달러 요 박스 안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장대 음봉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은 일단 1달러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국제유가는 이 1일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5% 10%씩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큰 범위 내에서 65에서 75달러, 요 10달러 내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제유가도 어젯밤에 방향을 바꿨죠. 그리고 금값도 어때요? 어젯밤에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5일선 회복에 실패했다. 금값도 이제 지금까지 강세 흐름이었는데 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의 변곡, 금값은 올라가던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꺾는 그런 변곡의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못 넘어갔죠. 이제 어딘가 지지선만 깨면은 와르르 캉캉 할 가능성이 좀 있죠. 물론 아직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강하긴 강한데, 워낙 오랫동안 지금 거의 2달 동안 4월 말쯤에 여기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거의 2달 동안 저항을 형성하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라,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등장하고 좀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달러 약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유로화 강세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베이스라서 금값이 많이 빠지기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어쨌든 분명히 금값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당장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이 주춤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금값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삐끗하면 금값 아래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 어떤 방향을 좀, 어떤 변곡 부근 방향을 바꾸거나 가던 방향으로 더 강하게 가려고 하거나 레벨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근에 거의 대부분 다 위치해 있다. 지금은 어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없던 걸로 흐지부지 되면서, 그죠? 금융시장이 확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전쟁 긴장 이런 걸로 눌려있던 시세가 뭔가 확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봤고, 한국 증시도 오늘 변곡이었죠. 어떻게 보면요.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대폭등을 했으니 일종의 변곡, 가던 걸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목표치는 이제 저 위에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코스피는 단기 오버슈팅이 분명 엄청 심하고, 변동성도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죠? 변동성이 대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심한 건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이거는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한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좀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저도 오늘 낮에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나? 야, 이거 하방 베팅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충동이 좀 드는 자리였긴 합니다. 어떤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리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조정 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베팅은 아직 아니다. 하방 베팅은 그죠? 우리가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흐름을 먹자,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비이성적이다 어쩌다 해도, 이거 매수세가 강합니까? 매도세가 강합니까? 분명히 매수세가 강한 거고, 아직 하방 베팅을 위한 근거에
어떤 매도세가 있어야 뭐 하방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기 오버슈팅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그 정도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뭐 5일선이 깨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일단 상승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이 오버슈팅이다라고 해도 5일선 깬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5일선이나 한번 깨야 뭐 아래쪽으로 가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뭐 누적시키시고 아니면은 뭐 조금씩 현금 비중 늘려가시는 그 정도 대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의 위력에 좀 눌려서 좀 서운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어디가 지금 저항이죠? 여기 지난번 음봉의 시가, 여기가 저항 아닙니까, 그죠? 이 저항을 넘지 못했지만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도 분위기 좋다. 코스닥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한국 증시 조금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자리를 다 못 넘어가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저항인데 어제 이 자리를 제대로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한국 증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불안해도 계속 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했네요, 그죠? 코스피 상승 종목 수 766 종목, 코스닥 상승 종목 수 1281 종목 다 올랐네요, 그죠? 어제 전쟁 때문에 시장이 살짝 눌렸었고, 오늘은 그 전쟁의 긴장감이 확 풀렸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오르는 뭐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삼성전자 6만원 돌파 한창했습니다. 물론 뭐 그 6만원이 제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만원을 이제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디죠? 뭐 요날의 시가, 뭐 6월 9일 월요일의 시가 이런 자리 6만 400원, 500원 이쪽 부분이 사실 좀 어떤 실질적인 그런 저항일 겁니다. 사실 6만원 돌파 한착했으면 이제 사실상 이제 목표치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엄밀히 따지면 6만 400원, 500원 여기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상 돌파 한착한 거로 봐야 되고, 레벨업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만 2천원 가기 전에 6만 1,700원 여기가 또 저항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여기서 6만원을 이렇게 돌파 한착했으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은 여기 62,000원대는 이미 돌파 한착 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그 여기서 쌓였던 에너지를, 여기서 쌓였던 울분을 위쪽으로 확실히 뿜어내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다 보니 움직임이 좀 둔해서 좀 깝깝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방향을 아래쪽이 아니고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스피 보면서 방금 제일 처음 드리는 이야기가 뭐죠? 하방 베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충동적으로 하방 베팅 하실 수도, 어떤 하방 베팅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험하다, 뭐 지금 아직 하방 베팅의 근거가 안 보인다라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를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 종목이 다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게 하방으로 그게 수익이 나기가 어렵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안 가겠죠, 지수가. 그러니까 벌써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방 요런 생각은 일단 조금 더, 일단 지금은 분명히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들도 오르고,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다 본 것 같고, 그 에코프로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자리를 좀 돌파 한착을 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 BM인데 어디가 중요한 저항일까요? 여기 10만 6천원, 여기 그 올해 첫 거래일의 종가 10만 5,500원이네요.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겠죠.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해야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해야 그래도 조금 위쪽으로 좀 치고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 돌파 한착은 못했는데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지금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평선의 기울기가 다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 빠진다는 게 반드시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2차전지 친구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좀 바닥을 형성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힘을 낼 수 있다. 요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근데 이 종목들 자체는 2차 전지 종목들 자체는 아무튼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힘이 있는 건 뭐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과거에 힘이 있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 힘이 없는 모습들, 그죠? 분명히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죠? 지금 힘은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르더라도 조금 좀 그렇다. 뭐 어쨌든 코스닥은 2차 전지 2차 전지 말고 제약바이오도 한 몫을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친구들은 뭐 사실 그렇게 막 업종에 강하게 가고 아직 뭐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고 하니 어쨌든 뭐 조금 좀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알테오젠인데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 코스닥에 이거 뭐죠?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에요. 이 종목이 물론 힘이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말 신나게 신명나게 가려면 이 위를 이렇게 얘도 레벨업을 해야지 이게 신명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힘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은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 잘은 보이지 않는다, 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저런 친구들이 움직여 버리면은 또 그죠, 당분간 또 다른 종목도 또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코스닥 쪽은 지금 올라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탄력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상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 워낙 한국 증시가 힘이 좋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여러 종목들이 안 빠지고 버티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못 오르더라도 뭐 조금 좀 희망차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미래를요.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그저 다 분위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수박 겉핥기 다른 나라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상해 종합인데 어디가 저항이죠? 여기 요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돌파한 차 오늘 레벨업 하네요, 그죠? 중국 증시도 좋다. 하여튼 뭐 다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레벨업을 지난번에 했었고 지지력 재확인했고 얘도 레벨업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유럽 증시가 요즘에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남들이 못 오를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일단 오늘 또 확 급등을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 증시가 조금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유럽이 너무 많이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유럽이 기존에 잘 나가던 유럽이 좀 잘 못 나가서 그런가, 유럽이 힘이 빠져서 그런가, 뭐 미국 증시가 레벨업 하려 그러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잘 나가고 중국이 잘 나가고 일본이 잘 나가고, 하여튼 뭐 약간 서로 돌고 도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강하던 유럽의 힘이 빠지고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하여튼 계속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